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소니 α7S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이게 벌써 한 4년 정도 떡밥만 던져지다가 온갖 간을 다 보고 이제서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잘 나온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소니는 α7S를 발표하면서 크리에이터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바꿀 카메라, 이렇게 좀 거창하게 설명했거든요. 한 달쯤 전에 이 카메라 개발 책임자가 나서서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신제품 출시에 앞서서 이렇게 미리 이름도 발표하고 관련 정보도 막 슬쩍슬쩍 흘리는 거, 저는 이거 소니 카메라를 보면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늘 그냥 소니 카메라는 특히 그냥 얘다, 이거 신제품이다, 받아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툭 던져놓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제품이 개발되고 이게 지금 나왔어? 진짜 나온 거야? 이런 느낌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α7S에 대해서는 뭔가 그만큼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소니가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이름에 붙는 S도 원래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감도를 뜻하는 센서티브 아니냐 뭐 이렇게 그냥 통했는데, 그걸 직접 소니가 센서티브였다고 언급한 것도 처음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센서티브가 아니라 수프림, 그러니까 최고라는 의미의 S를 붙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의외의 장면이었어요. 저는 이게 그만큼 소니가 이 영상 카메라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자, 내용 좀 많은데 일단은 이 카메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기기예요. 이름은 α7S니까 3세대고 디자인은 4세대인데 제가 이 쓰고 있는 3세대 바디랑은 전혀 다르고요. 네, 알맹이는 또 완전히 하나의 세대를 건너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변화가 크거든요. 일단 이미지 센서는 이면 조사 방식의 엑스모 R입니다. 이 엑스모 R 라인은 고감도인데 이번엔 조금 더 성능이 개선된 것 같아요. 이 이면조사 센서 구조는 완전히 뭐 이전 거랑 비교해서 새롭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센서가 데이터를 읽고 처리해서 내보내주는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미지로 이제 처리해서 만들어주는 이미지 프로세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칩이 나왔어요. 비욘즈 XR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칩을 2개 넣어서 기존 세대에 쓰이던 비욘즈 X에 비해서 8배 빠른 성능을 보여준다고 해요. 굉장히 오랜만에 칩이 개선된 거라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영상은 모든 촬영에서 크롭 없이 풀픽셀 리드아웃으로 처리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모든 픽셀의 데이터가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예요. 원래 카메라도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네, 센서랑 프로세서 성능에 따라서 픽셀 수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한을 하는 건데, 그래서 1.2배, 1.5배 이렇게 크롭해서 화소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센서에서 한 줄은 쓰고 한 줄은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라인 스키핑 이런 기능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결과물의 해상도는 같다고 해도 실제 화질에는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되죠. α7S는 그런 손실 없이 최고의 화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S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감도잖아요. ISO는 80부터 10만 240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ISO까지 된다는 얘기죠. 확장 모드로 40만 정도까지 되는데 사실 확장은 의미 없고요. 저는 80으로 ISO 최저 감도가 내려온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샘플 보면은 ISO 10만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노이즈를 억제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기대를 사고 또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색표현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거든요. 일단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α7 라인업을 괴롭혀왔던 8비트 색표현이 드디어 10비트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부 메모리에 기록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색을 표현하는 단계가 그만큼 더 잘게 쪼개지는 거예요. 10비트라고 하면은 8비트보다 2비트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1비트가 올라갈 때마다 2배씩 올라가기 때문에 4배 더 색을 잘게 쪼개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하늘 사진 찍을 때 보면은 하늘이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매끄럽게 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선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건데, 10비트로 이제 바뀌면은 8비트보다 그 4배 더 많은 데이터 담을 수 있으니까 거의 깨지지 않고 그대로 그라데이션에 매끄럽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러면 피부도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겠죠. 이게 가장 큰 효과를 내는 부분은 보정이거든요.
이게 떡 보정이라고 그러죠. 막 엄청 막 어두운 거를 밝게 하고 밝은 거 어둡게 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찍은 것보다 좀 다르게 편집을 하면 이 개조를 넓게 벌리면은 중간에 색 표현된 부분들이 크게 벌어지면서 그 깨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선이 색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고 이 색과 이 색 사이가 그냥 잘라져 보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0비트로 표현이 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넓은 보정 관용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시장이 이걸 그렇게 원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찍으려면 사실 뭐 센서도 그렇고 프로세서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 파일 형태를 담을 수 있는 새 코덱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소니는 XAVC-HS라는 코덱을 발표했어요. 이거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HVC H.265 코덱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HVC는 뭐 4K UHD 영상의 거의 뭐 표준 규격처럼 쓰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쓰던 H.264보다는 압축 효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뭐 화질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번에 뭐 데이터가 늘어나서 기존보다 파일 용량은 더 커지긴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화질이 좋아진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슬로우 모션을 담는 XAVC S-I 코덱도 추가됐거든요. 이름도 어렵네요. 이거는 초당 1200mbps를 기록한대요. 그러니까 이 α7S가 4K를 초당 120프레임 촬영해서 담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코덱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S로그3 화질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베니스나 뭐 FS9 같은 전문가용 카메라랑 거의 톤을 맞췄다고 하거든요. 현장에서 같이 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페셔널 촬영에서 쓰라고 아예 16비트 로우로 비압축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관용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직접 카메라 안에서는 안 되고 카메라 안에서는 10비트고요. 16비트로 녹화를 하려면 이거 HDMI를 뽑아서 뭐 아트모스 닌자 같은 녹화기로 쓰라는 거거든요. 이 16비트 저장하면 정말 엄청난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좀 재미있게 본 부분 중 하나가 AF거든요. 소니는 이미 뭐 AF는 최고 수준으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더해진 게 하이브리드 AF거든요. 이게 기존에 딱딱 그냥 기계처럼 귀신처럼 잡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초점 잡는 것처럼 매끄러운 포커싱을 카메라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초점 맞출 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조금 느리게 맞추는 것 같다가 쭉 굉장히 빨리 가다가 다시 초점 맞는 영역으로 오면은 조금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게 이게 보통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도 좀 극적인 효과를 내잖아요. 이게 뭐 멋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멋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손으로 포커스링을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어떤 그렇게 멋있는 효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카메라가 기계적으로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떨림 방지도 이번에 개선됐다고 하는데 이 액티브 모드가 더해졌다고 해요. 소니는 이거를 뭐 짐벌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샘플 보니까 뭐 짐벌은 좀 오바고요. 아주 제대로 찍는 핸드헬드 영상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뭐 약간 이런 게 억지로 짐벌처럼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핸드헬드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롤링 셔터가 없어요. 이렇게 화면을 움직여도 이렇게 막 젤로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흐물흐물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거의 그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알파7 마크3보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네, 저는 봤을 때는 거의 없다. 뭐 근래 나오는 카메라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보이는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게 더해졌는데 이게 색을 만져주는 거거든요. 이 카메라에 이런 게 맞나 싶긴 한데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영상에 뭐 필터를 입힌다고 보시면 돼요. 뭐 컬러 그레이딩이 좀 먹여져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맞추면 특정 상황에서 이 톤이 잘 맞으면 따로 손댈 필요 없이 기본적인 색감이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후지에 있는 뭐 필름 시뮬레이션이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는 발열은 지금 발표되는 걸로는 촬영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도. 일단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4K 60p 10비트 녹화 환경에서는 1시간 넘게 찍을 수 있었고 배터리 끝날 때까지 계속 녹화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4K 120p로 찍을 때도 30분 넘게 이거는 메모리가 가득 차서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든 메모리든 외부 요인 때문에 촬영이 중단되는 거지 발열 때문에 좀 녹화가 멈춰지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메모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번에 CF 익스프레스 타입 A라는 새로운 메모리가 더해졌거든요. 1초에 700메가를 쓸 수 있고요. 뭐 읽기는 800메가바이트. 어마어마하죠. 이게 웬만한 SATA 방식 SSD보다 더 빠른 거죠. 근데 용량이 지금은 80GB, 160GB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작은 편이죠. 근데 이걸로 발열 테스트에서 30분까지 찍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거 보면은 30분 정도 찍으면은 160GB 정도 나오나 봐요. 용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꼭 이 메모리 말고도 기존에 쓰던 SD 카드도 쓸 수 있고 UHS-2도 2슬롯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유저들이 그렇게 바라던 스위블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저도 지금 이 카메라를 좀 혼자 찍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잘 안 보여서 항상 되게 고민거리인데, 스위블 디스플레이 들어가면은 바로 찍으면서 상황 볼 수 있죠. 이건 뭐 다른 브랜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요즘에 소니가 발표한 GV1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뷰파인더도 944만 도트, 그러니까 약 300만 화소 좀 넘는 정도의 해상도를 내는 거예요. 이건 FHD보다는 조금 높은 해상도고, 뭐 가로 2560이 되는 뭐 QXGA 같은 모니터, 그 정도의 해상도 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한 3배 정도 해상도 높아졌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뷰파인더로 봤을 때 실제 결과물이랑 좀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는구나 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색감이 어떻다 이런 거는 얘기가 없어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 해상도를 올렸다는 얘기는 분명히 색도 같이 보고 있다라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긍정회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리고 메뉴 시스템도 바뀌었는데 드디어 이제 메뉴가 터치로 작동할 수 있게 UX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에는 가로로 큰 카테고리가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세부 항목들이 있었는데, 근데 알파 7S는 왼쪽에 카테고리들이 있고요. 그 메뉴 카테고리를 누르면 세부 사항들이 오른쪽에 착착착 정리해서 보이는 스타일인데, 이게 약간은 뭐 후지의 메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후지를 약간 좀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여기저기 좀 보입니다. 네트워크 기능도 좀 개선됐는데, 뭐 일단 USB 단자에 꽂아서 유선랜을 쓸 수도 있고요. 뭐 기가비트 연결해서 뭐 초당 한 100MB 정도 파일 전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USB-C로도 전송할 수 있는데, 보다 보니까 조금 웃긴 게, 이게 랜보다 USB가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세상이 됐네요. 5GBps 전송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든 결과물은 곧바로 FTP에 무선이든 유선이든 해서 바로 파일 전송할 수도 있고요. 이전에는 무선도 2.4GHz로만 연결할 수 있었는데 5GHz도 되니까 기존에 이제 간섭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전에 좀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서 연결이 좀 매끄럽지도 않고 좀 끊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개선이 됐을지 저는 좀 눈여겨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죠. 일단 지금 뭐 이야기 되는 걸로는 뭐 3,498달러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알파 7 R4랑 가격이 같은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할까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알파 7 R4가 정가 429만 원이고 지금 뭐 시장에서 리테일가로 한 400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7 S3도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뭐 어느 정도 뭐 왔다 갔다 하거나, 저는 거의 그냥 429만 원에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EOS R5가 520만 원이죠. 소니도 이게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 정도면은 합리적이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출시는 8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스펙만 읊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기네요. 제가 좀 준비한 얘기가 많아서 한 번에 할까 하다가 조금 한번 끊어서 환기시키고 다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영상 2개 같이 올릴 거니까요. 이거는 스펙 부분이라고 보시고,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얘기할 테니까 그 영상도 같이 봐주세요.